더샵 판례민법 공중기사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입니다. 판례의 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 더샵 판례민법을 진행하겠습니다. 더샵 판례민법 특강은 제1강부터 제40강까지 이미 다 종료했습니다. 이 40강을 반복 학습하시면 민법 판례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130강에서는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된 중요 판례를 다시 리뷰하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더샵 판례집은 기출된 판례를 객관식으로 다시 재구성한 판례입니다. 기출된 판례를 가장 정확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학교 갑니다. 이제 우리가 민사특별법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항력과 우선면제권 잠깐 했습니다. 일단 대항력이란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신소유자 등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즉 소유자가 바뀌었단 말이죠. 매매에서 매수인, 경매에서 경락인 등등 소유자가 바뀌면 대항력이 나옵니다. 한편 우선면제권은 경매에서만 나오죠.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대항력은 소유자만 바뀌면 나와요. 매매, 증여, 경매 다 나옵니다. 그럼 이제 대항력을 공부할 텐데, 자, 가격이 X라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을과 임대차 계약했는데 계약한 2년에 보증금 3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기간 도중에 을이 점유하고 있죠. 근데 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는데 매매나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어서 이제 을은 대항력이 있는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을은 이 계약을 누구랑 했죠? 갑과 맺었죠. 근데 병과 맺은 적 없거든요. 근데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신소유자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을 대항력이랍니다. 병이 을에겐 나가 그래요. 그럼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2년을 대항할 수 있죠? 안 쫓겨납니다. 그리고 기간 다 채우고 나갈 때 보증금 3억도 병에게 바꿔 나갑니다. 이런 것을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을이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양수인 병이 갑 지위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승계한다 그러면 갑자리에 병을 대입해요. 그럼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것을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말이 양수인 병은 갑 지위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반면 만약 을이 대항력 없다면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병한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을은 2년을 대항할 수 없죠.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보증금 3억도 갑에게 받고 나갑니다. 이렇게 만약 을이 병에게 대항력 없다고 하면 이때는 양수인 병은 갑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대항력 있다가 양수인이 승계한다. 대항력 없다가 양수인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대항력은 인정 여부가 있는데 먼저 물권은 원칙이 있고 채권은 원칙이 없습니다. 다음 대항력 갖출 시기가 매매와 경매로 소유자 변동 원인을 나눠요. 그래서 매매 등으로 소유자 바뀌면 저당권을 안 봅니다. 저당권이 있든 없든 양수인,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대항할 수 있고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을 늦게 갖추면 그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을 보지 않아요. 한편 경매로 소유자 바뀌면 이때 저당권을 보죠. 경매는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 즉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돼요. 그래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대항력이 있더라도 말소 기준보다 느리면 대항력 소멸합니다. 이 시간에는 경매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매매를 공부했잖아요. 이 시간에는 경매입니다. 경매로 소유자 바뀌면 말소 기준 권리와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권, 전세권이 있어요. 이건 물권이라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이 대항력 갖췄어요. 그럼 용의권 3명 다 대항력 있죠.
그리고 저당권이 나왔는데 이 상태로 경매가 나오면 1순위 저당권이 2번이죠. 이 밑으로 소멸합니다. 그럼 1번 용의권은 살아남았네요. 그럼 이 용의권자들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경락인은 1번 권리를 승계하고 양수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저당권이 있고 용의권이 있어요. 이대로 경매 나오면 1번 저당권부터 소멸하니까 아래 용의권 소멸합니다. 그럼 대항력이 있다가 소멸했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이때는 경락인은 양도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종합하면 저당권이 먼저 있고 용의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으면 시험이라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하더라도 항상 1번이 말소기준 권리라 중간에 샌드위치 소멸합니다. 그럼 중간에 쫓겨나는 거죠? 쫓겨납니다. 대항력 없습니다. 그 말은 경락인은 양도인 지위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밑에 3번으로 당연히 죽는 거죠. 항상 경매는 1번 저당권을 기억하세요. 자, 이제 더 샵할래 집 158페이지 2번에서 박스 기억 보겠습니다. 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그럼 아래 임차인은 방 빼야 돼요. 방 빼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기억,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 이미 늦었어요.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권보다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죠. 1순위 저당권이 먼저 소멸하고 임차권 대항력 소멸합니다. 그리고 후순위 저당권 소멸한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음, 자 5번 문제입니다. 주인법 설명 판례와 다른 거네요. 박스에 디귿만 볼까요? 자, 디귿. 임차권보다 또 선순위네요.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그럼 선순위 저당권이 먼저 소멸하고 임차권도 소멸하죠. 그럼 임차인은 대항력 없네요. 대항력 없어요. 그래서 제일 끝에 경매 매수인은 임대인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들렸죠. 대항력 없으니까 승계하지 않는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하겠습니다. 1번 임차권보다 또 선순위네요.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선순위 저당권이 먼저 소멸하고 후순위 임차권 소멸하니까 대항력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경매 매수인은 임대인 양도인 지위를 승계한다 들렸죠. 대항력 없으니까 승계하지 않는답니다. X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갑은 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네요. 병소유 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해서 즉시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았다.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 있습니다. 그 후 정의 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 실행하는 경우에서 무가 소유권 취득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교롭게 지금 하는 문제들이 오늘 민박에서 했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모르셨죠? 괜찮아요. 문제만 풀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병소유 주택인데 제일 먼저 을저당권이 있고 갑이 임차권 대항력 확정일자 취득했고 이순위 저당권자 정이 있습니다. 근데 정의 경매 청구에서 무가 경락받은 거죠. 그럼 말소기준 권리 1번이라 1번부터 소멸하기 때문에 중간에 샌드위치 소멸해서 대항력 상실했습니다. 저당권 소멸하죠? 그럼 갑은 대항력을 상실했으니까 병가 매진 계약을 무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경락의 무는 병지에 승계하지 않는다 그랬죠. 질문의 1번 을저당권은 경매로 무조건 소멸한다. 2번 경락의 무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죠. 임차권이 대항력 없으니까 경락인은 승계하지 않는다. 4번이 같은 말이죠. 임차인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를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이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 소멸했죠? X가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항력 없다가 2번에서 승계하지 않는답니다. 이 시간에는 경매에서 대항력을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